제 주제 탄소 중립, 다른 말로는 탄소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량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자꾸 선언 정도가 아니라 양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한우 산업에서도 해야 할, 그리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량적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국가 인벤토리라고 하고요. 이 국가 인벤토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 그리고 미국이 8%, 또 호주가 14%, 그리고 브라질이 33%. 이렇게 국가 인벤토리는 국가 간의 배출량에 대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지난주 영국 글라스고에서 UN 기후변화 회의가 폐막을 했습니다. 그때 190여 개 되는 국가 정상들이 가지고 온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량은 바로 이 국가 인벤토리 통계량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통계량이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회의장 바깥에서 야, 국가 인벤토리, 너희들 배출량이 좀 과소평가된 거 아니야? 하는 주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쓰시는 부분이 이제 전주기 평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전주기 평가는 방법이 국가 인벤토리와 아주 다릅니다.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의 어떤 공정을 쫓아갑니다. 아니면은 또 생산물의 어떤 공정을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거의 수입을 해오죠, 사료 원료들이. 이 부분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탄소 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전문하시는 분들 간에 이 영역, 경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분명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값을 확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조금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고, 같은 것이 있다면 두 가지 다 실측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소 제로, 그래서 감축 실적을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국가 인벤토리하고 전주기 평가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쌍두마차로 같이 끌고 나가는 거지 서로 내 방법이 옳아 그러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지금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지, 또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앞서도 농축산 분야가 3% 적다 그랬고, 메탄도 지금 해보면은 4%, 이게 국가 인벤토리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틀렸다, 저것도 할 게 아니고요. 저희 이 축산업도 작어라고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앞서 다른 주제에서도 많이 그런 말씀이 나오시던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또 식량 안보,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좀 당당하게 대응을 하는, 사실은 어떤 숫자 가지고 서로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18일 날 환경부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농업 분야는 38% 감축이라고 하는 2050입니다. 2030년이 아니고 30% 감축을 하기로 돼 있고, 사실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숙제를 부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먹거리를 아직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는 다 규제 대상인데 아직은 우리 축산업, 농축산업은 비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해서 이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부터는 정량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량적으로. 그러면 정량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숙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제 국내외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최근에도 국내에서도 여러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 증진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온실가스가 줄어들 겁니다. 또 이러이러해서 뭐 그 저메탄 사료 첨가제 또는 대체 사료 하면은 메탄 줄어들 겁니다. 또 많이 나오죠. 스마트 축산, 그 ICT 정밀 사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온실가스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비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지 그리고 수단이지 사실은 정량적인 특정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빨리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부도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 보면은 농림부가 이런 대책을 해서 농림부도 옆에 보시면 여기 감축 수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기술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뭐 자원순환 그 확대, 뭐 저탄소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저메탄, 저단백질 보급, 축산의 생산성 향상, 가축 분뇨 에너지와 처리 기술 확대. 다 똑같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은 수단입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줄었어, 몇 톤이 줄었어 하는 정량적인 부분의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해놓는 거고요. 그러면 그 특정한 그 감축 기술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뭐냐면요. 기술이 투여가 돼서 그 일정량 얼마만큼이 줄었다고 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이 됐어야 그때 기술의 지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한 5개 정도의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기술이 앞서 말씀드린 특정 기술이 그 개발이 되면 그래 나를 올라타라. 내가 가동이 될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축 실적을 데이터로 이렇게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들입니다. 뭐 기술이 됐었을 때 감축 개수를 등록하도록 돼 있고요. 또 농림부에서는 그 감축 기술이 있으면 농가 현장에 그 기술이 투여가 돼서 감축 실적을 쌓아둘 수 있도록 자발적 감축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앞에 그 자발적 사업은 농림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탄소 크레딧 또는 뭐 주식처럼 거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그래 그러면은 그 재화 가치로 바꿔줄 테니 그래 여기 올라타라 하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5번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그래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축산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인증을 줄게 하는 이런 5가지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없다 보니까 뭐 농업 분야는 좀 있어요. 작물 쪽에서는. 그러나 축산 쪽에서는 한우젖소 쪽에 그 개수 등록에서 일부가 있을 뿐이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제도들이 작동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한테 숙제입니다. 탄소 중립. 그래서 이 부분에 왜 그 기술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기술 개발 쪽에서는 역시 저와 같은 연구자 그리고 농축산식품부 같은 연구 지원 부서 이렇게 두 부서가 두 쪽이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축 기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전공은 장내발에서 나오는 메탄 쪽이 제 전공인데요. 한 마리가 하루에 온실가스를 몇 리터를 만들어내니 하는 부분을 측정하려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특수한 호흡 챔버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이게 사실은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 국내에 있는 전부예요. 국내에 있는 전부요. 외국의 그러니까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국가들에 가 보면은 제가 그냥 그거를 보면은 이건 5성급 호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기관 국립축산과학원에 가면 이것은 한 3성급 호텔 정도 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그 평창 캠퍼스에 가시면은 제가 쓰고 있는 이 장비인데
모텔 수준입니다. 사실은 또 여인숙이라고 할까 그래서 좀 저거에서 모텔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꼭 5성급이어도 5성급이 아니어도 좋은데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숫자가. 자, 이래서 이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용을 수반을 하거든요. 연구를 해야 하려면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비용 없이 감축을 하겠다. 2030년까지 택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에 과감한 투자, 농축산식품부에 과감한 투자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기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래 발효만 할 거냐? 보시는 것처럼 경축 축산 되게 중요하죠.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 요소에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나오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감축 기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할 거라면 한 번 더 투자를 크게 하셔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한 곳에서 이 부분들이 다 개발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앞서 보신 제도들에 태울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와 이제 농축산식품 연구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 기술이 투여되는 곳은 감축 현장이죠. 그러니까 농장이죠, 농장. 거기가 바로 감축 현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줄었어 하는 정량화된 수치가 사실은 농장에서 나와야 국가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 얼마였는데 얼마를 그동안 우리가 줄였어 하는 수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농장에서 정량화를 할 때 앞서 보신 것 같은 챔버를 가지고 사용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챔버를 그 특수한 시설을 다 농장마다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농장 단계에서 현장의 자료를 모니터링을 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만 기술만 있으면 돼요. 기술만.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다른 세션에서들 많이들 농가 쪽에서의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이 부분에 정부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줘야 되는. 왜 그러냐면 우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기후변화 협상, 정상들이 모이는데 테이블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데이터들이 공공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이제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축협이라든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가서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면은 그 농가 가서 왜냐하면 농가가 바로 감축 현장이기 때문에 농가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부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또 직접 가면은 농민들은 또 가축 전염병 때문에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지금 사실 이제 이 감축이라고 하는 탄소 제로라는 부분에 와서는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농림부가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감축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면 농민입니다. 농민, 축산인이고. 그래서 축산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제는 기술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필수 과목으로 꼭 넣어서 교육이 좀 되도록 그래서 내가 주체다. 자발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농림부가 또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지금 앞에 좌측에 보시면 앞서 보셨던 얘기들이 쭉 있어요. 기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을 만들어도 사실은 이 심의 기준 문턱을 넘어가기가 무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 대부분들이 환경부가 산업 쪽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놔가지고 농축산 분야가 기술 때 나름대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도 문턱 넣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농축산식품부가 환경부하고 맞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낮춰야 되는 조절을 좀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앞장 세우면 얼마든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라고 하는 것은 제어된 환경화에서 계측기기가 다 붙어갖고 모든 것이 추적이 가능하죠. 근데 농장은 개방된 환경이고 소라는 것이 먹으란다고 먹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어된 환경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 변이가 굉장히 오차 범위가 큽니다. 이걸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식물하고도 또 다릅니다. 동물은 공장과는 더더욱 다르죠. 이 부분을 좀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네 번째까지는 기술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문턱만 낮추면 가능한데 다섯 번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이것은
단순히 문턱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의 어떤 규정이 축산물이 접근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그래서 농축산물에 탄소 인증을 주는 거예요.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 아까 전 과정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농축산 중에서 과일을 예를 들어보면은 과일 수확하면 그대로 생산물이에요, 그죠? 상품이죠. 사실은 시장도 나가고 뭐 씻고 뭐 세척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소는 농장을 떠날 때 생축이 상품이 아닙니다. 그 도축장, 가공장, 시장으로 이렇게 가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똑같은 잣대에 써놓고 축산물 인증을 기다린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농장이라는 어떤 범위, 아까도 범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범위를 규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저탄소로 그 생산을 하는 그런 농장 단계의 저탄소 인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뭐 이 농민들을 잡고 이 저탄소에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을 하려면 GAP 기준에 따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GAP는 말 그대로 안전에 관련된 얘기예요. 안전, 식품 안전. 아니 근데 이 온실가스를 뭐 식품 안전하고 같이 관련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GAP 인증과 분리를 해라. 저탄소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나간다는 거죠. 한 발짝이라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어떤 정확한 진단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또 자꾸 사육기간을 뭐 감산을 하자, 축산물을, 이런 것들은 식량 공급 또는 식량 생산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과감하게 농림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속 가능 축산하고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축산 단독만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탄소 제로는. 왜 그러냐면 그 흡수, 저장 이 부분이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경작농업, 산림 이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야 그나마 가능하지 기술만 갖고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먹거리 생산하는 이 긍지를 가지고 좀 지원만 해주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감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것을 끝을 맺겠습니다.